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임상현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어는 어부지리입니다. 고기잡이 아비부 어조사지 이로울리. 어부지리란 어부의 이득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방휼지쟁,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연나라에서는 조나라 회양을 설득하기 위해 소대를 보냈다. 소대는 회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조나라로 오던 중 강변에서 조개와 도요새를 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던 조개를 도요새가 찍어대자 조개는 껍질을 닫아 도요새를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나타나 그 둘을 그물에 씌워 모두 잡아갔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가 지금처럼 대치하고 있다면 언젠가 진나라가 두 나라 모두를 집을 삼킬 것입니다. 조왕은 이 말을 듣고 연나라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서임서를 봅니다. 피자를 놓고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 형과 내가 싸우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리 집 강아지가 어부지리 격으로 먹어버렸다. 다음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어 아니불, 이룰성 말씀설. 어불이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성설이란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는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언어 도단이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네가 그 실력으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음은 언중유골입니다. 말씀은 가운데 중, 이설류 뼈골. 언중이란 말의 속이라는 뜻이고 유골이란 뼈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듣기에는 보통의 말 같으나 속뜻은 비꼬거나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엄이 도령입니다. 가릴 기이, 도적도 방울령. 엄이란 길을 가린다라는 뜻이고 도령이란 도둑이 방울을 훔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길을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며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얕은 꾀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진나라에 범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종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도둑이 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종을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종이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어. 종을 깨기 위해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우렁창 종소리에 놀란 도둑은 자신의 귀를 꼭 틀어막았다. 자신의 귀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여도지제입니다. 남을 여, 복숭아도 어지 허물제. 여도란 먹다 남은 복숭아이고 지제는 허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드린 제란 의미이며 애정과 미움의 변화가 심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위나라의 아름다운 청년 미자하는 임금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급히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효성이 지극하다면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도 주지 않고 칭찬해 주었다. 또 어느 날은 임금과 가수원을 걷던 미자가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를 한 입 맛보고 임금에게 주었는데 이 역시 임금은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세월이 흘러 임금의 총애가 식어갈 무렵 미자가 잘못을 저지르자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언젠가 너는 내 수레를 몰래 탔고 또 한 번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일도 있었다. 이렇게 애정이 깊은 만큼 미움도 크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여삼주입니다. 가틀여 석삼 가을추. 열한 뭐뭐와 같아이고 삼추는 세 번의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을 세 번 맞이해야 하는, 즉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여세추입니다. 더불어 세상세 밀추 옮길리. 여세란 세상과 더불어라는 뜻이고 추이는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움직인다는 것은 곧 세상의 변화에 따라 함께 적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여좌 침석입니다. 가틀여 안절좌 바늘침 자리석. 여좌란 앉아 있는 것 같아이고 침석은 바늘방석이라는 뜻입니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이것은 곧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몹시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역지사지입니다. 바꿀역, 땅지, 생각사, 어조사지. 역지란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사지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상황을 바꾸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역지사지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 네, 다음은 연목구어입니다. 쪼철연, 나무목, 차절구 고기어. 연목이란 나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을 말하고 구어란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인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맹자가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인인을 근본으로 삼는 왕도 정치론을 펼치고 다니다가 제나라에 들려 선왕을 만났다. 선왕은 당시 영향 있는 인물이었는데 선왕이 맹자에게 춘추시대 제후였던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업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맹자는 전하께서는 황공과 문공처럼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이웃나라 제후들과 원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말했다. 원하지 않지만 과인에겐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어. 라고 선왕이 말하자 맹자가 전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큰 나라나 오랑캐들을 거느리고자 함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엮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놀라면서 그토록 무리한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자 결국에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하여도 잃는 것이 없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큰 재난이 닥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연목구어는 맹자와 선왕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라톤 전 공간을 뛴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다. 네, 다음은 오리무중입니다. 다섯도 그리리 안개무 가운데 중. 오리란 그리상의 오리 약 0.4km를 말하고 무중은 안개 속을 말합니다. 즉 오리 사방이 안개로 가득 차 있다는 뜻. 그러므로 어떤 일에 갈피를 잡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후한 순제 때 장이라는 학문이 깊은 선비가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벼슬 자리를 주려고 하였으나 그는 언제나 핑계를 대어 거절하였다. 사람들을 피하여 깊은 산속에 숨어 지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들키고야 말았다. 그러자 도술에도 능하였던 장해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방 오리에 안개를 일으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리무중이는 지금도 사태 파악이 어렵거나 방향이 명확히 잡히지 않을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쉽게 생각했던 사건이 갈수록 오리무중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만 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